빅테크 압축 포트폴리오계의 절대 1강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었습니다. 거의 2년 넘게 절대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비교해 볼 만한 또 하나의 미국 빅테크 압축 포트폴리오 ETF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바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기존 상장 ETF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탑7에 집중 투자하는 빅테크 압축 포트폴리오 ETF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빅테크 탑7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하나씩 아쉬운 점이 있었죠. 먼저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부터 보면요. 미국 탑7 종목,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테슬라까지 모두 편입을 하고 있긴 한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탑7 종목이 모두 편입되어 있긴 한데 시가총액 1에서 3위까지의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역시나 빅테크 탑7 종목이 모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의 편입비가 10%씩이에요.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30%는 넷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AMD 등 빅테크 탑7이 아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탑7 집중이 아니라요. 넥스트 빅테크 탑7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선제적으로 같이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포트폴리오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해지를 실시한다라는 것도 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타이거 글로벌 혁신 블루칩 탑10인데요. 미국 빅테크 탑7에서 메타가 빠집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TSMC, BYD, CATL이 각 10%씩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가 빠진 미국 빅테크 탑6 편입 종목이 60%이지만 미국 빅테크에만 투자하길 원하는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 네 종목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전기차 두 종목 투자 심리가 거의 최악이죠.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탑7에 딱 집중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압축 포트폴리오 ETF에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ETF가 나왔습니다. 바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인데요. 기초지수는 솔렉티브 US 빅테크 탑7 플러스 인덱스입니다. 나스닥 상장 종목 중에 테크 오리엔티드한 종목들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최종 선정한다고 합니다. 테크 오리엔티드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바로 이러한 기업들이라고 하네요. 이 10종목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앞에서 말씀드린 ETF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정된 동일 가중 방식이라고 해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시가총액 10종목을 투자하는데 시가총액 1위에서 5위는 15%, 6에서 7위는 10%, 그리고 8에서 10위는 5% 내에서 동일 가중이라고 합니다. 5%를 세 종목에 나눠 가지니까 한 개 종목은 1.67% 수준이 되겠네요. 다시 정리해보면 시가총액 1위에서 7위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8에서 10위 세 종목이 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 정도면 8위에서 10위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탑7 종목에 집중하기 위해 기초지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7종목을 100% 담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ETF는 규정상 최소 10종목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지만 ETF 이름이 탑10이 아니라 탑7 플러스 인 거죠. 빅테크 탑7 플러스 기초지수의 편입 종목과 비중인데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까지가 각 15%씩 차지를 하고 있고 테슬라, 메타가 10%,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이 1.67%씩 총 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만큼요. 시가총액이 큰 1위에서 3위 종목 편입비가 55% 수준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 에이스 미국 탑7 플러스는요. 1위에서 7위까지의 종목 편입비가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빅테크 탑7이 다 좋은데 그래도 시가총액도
크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세 종목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7종목을 비교적 고른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가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 포트폴리오 특징 두 번째는요. 편입비 5, 6, 7위의 비중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같은 경우는 25% 수준인데 얘는 35% 수준이니까 약 10%포인트 정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 빅테크에 오래 관심을 두셨던 분들이라면 대충 짐작은 하셨겠지만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 5, 6, 7위의 종목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그동안은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물론 하락장에서는 반대였고요. 정말 그럴까?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한 게 2020년부터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나스닥 100 시가총액 1위에서 4위 그리고 시가총액 5위에서 7위를 구간별로 나눠서 연도별 수익률을 구해봤어요. 당해 연도말 기준 나스닥 100 시가총액 1위에서 7위 기업을 보면 이 안에서 미미하게 순위는 바뀌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이고요. 5에서 7위 역시나 순위는 바뀌지만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입니다. 그룹별로 연도별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5에서 7위 그룹이 2020년에는 299%, 2021년에는 66.1%, 그리고 2023년 올해는 148%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성장주에게 우호적인 시장에서는 1에서 4위 그룹보다 5에서 7위 그룹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더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종목별로 보면요. 2020년 테슬라에 붙여서 그렇지 엔비디아도 무려 122%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21년 메타가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테슬라 괜찮았고 엔비디아는 전년에 이어 125.5%의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역시 5, 6, 7위 그룹의 연초이후 성과가 1, 2, 3, 4위 종목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성과는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비트코인 채굴 한다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사재기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엔비디아를 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왜 그럴까? 나스닥 100 시가총액 5, 6, 7위 종목들 특징이요. 2등 기업이 아닙니다. 즉 애플과 동일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애플에 밀린 2등 기업이 시가총액 5, 6, 7위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5, 6, 7위 기업들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인데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압도적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1, 2, 3, 4위 그룹 대비해서는 베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상승장에서 본업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주가 탄력성도 크다 보니까 상승장에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 빅테크 탑 7 플러스 지난 9월 12일 상장을 했는데 기초지수를 정방향으로 한 배 따라가는 ETF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ETF까지 동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투자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버스, 빅테크 인버스는 국내 최초입니다. 단기 방향성 베팅용으로 활용하시는 거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장기 투자? 더더욱 추천드리지 않아요. 미국 빅테크 탑 7처럼 중장기 성장성이 너무나 명확한 종목을 인버스로 장기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활용을 하면 되느냐? 리스크 헤지용으로 쓰셔야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빅테크 종목을 현물 주식이나 미국 빅테크 관련 ETF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중장기 투자를 하긴 할 건데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포트폴리오에 빅테크 인버스 ETF를 사두시면 향후 빅테크가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단기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가 있겠죠. 레버리지 ETF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 시리즈를 포함해서 기존 빅테크 압축 포트폴리오 ETF들 다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방향, 레버리지, 인버스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옆에 있는 것은 보수인데 보수는 이 에이스가 가장
저렴합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같은 경우는 동일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없고요. 아리랑 미국 테크 10, 아이셀렉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만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의 보수를 비교해봐도 에이스가 상대적으로 아리랑보다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빅테크를 빠뜨리고 미국 주식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포트폴리오에 빅테크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빅테크 ETF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